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40년 전 저를 차버린 첫사랑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1984년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업한 25살 청년이었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수진이에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청순한 미모에, 그 맑은 웃음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편지 쓰고 꽃 사다 주고 그녀가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회도 함께 갔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고백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 저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사귈 수 없어요. 오빠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과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죠. 그 뒤로 40년 정말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서로를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변도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3주 전 제 회사 앞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초췌해 보였거든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카페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저 사실 그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뭔 거짓말이냐고 했더니 저는 그때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했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제가 그때 임신했었어요. 임신이라고요? 누구 아이냐고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오빠, 친구, 재혁이 오빠 아이였어요. 재혁이는 친구 결혼식에서 저를 수진 씨한테 소개해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 놈이 뒤에서 저 몰래 수진 씨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재혁이 오빠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오빠한테는. 그래서 오빠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저는 그 지옥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오빠, 사실 그 아이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아이, 40년 전에 낳은 그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5억이라는 큰 돈을 배상해야 해요. 그런데 재혁이 오빠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빠밖에는. 그러니까 40년 만에 저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첫사랑의 진실을 고백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빌리러 온 거였다고요. 수진 씨, 그럼 지금 저한테 5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꼭 빌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오빠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요? 40년 전에 저를 차버리고 제 친구와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는 그 아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지금 제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라는 이름의 그 놈이 바로 수진 씨와 재혁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그 놈을 키워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놈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이 40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 씨, 40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결과도 당신이 감당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만약 그때 수진 씨가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재혁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너무 사랑했던 그녀였기에 미련이 남았나 보군요.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수진 씨와 만난 그 다음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민호 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이 새하얗고 손도 덜덜 떨고. 차장님, 저 좀 보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차장님,
혹시 어제 우리 어머니 만나셨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내가 그 아이구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여보뇨. 야, 그럼 너는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차장님 사진도 봤고요. 그럼 이놈아, 왜 그동안 모르는 척했어? 그런데 민호가 한 말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차장님, 사실 저도 사장님이 제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혁 아저씨는 그냥 어머니 친구고 진짜 아버지는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수진 씨가 민호한테는 제가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제 저한테 한 말은 뭐죠? 재혁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진짜 아버지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을 바꾸시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수진 씨를 다시 만났어요. 수진 씨,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어제는 재혁이 아들이라고 했다가 민호한테는 내 아들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진실이 뭐예요? 그런데 수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카페 한복판에서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진실은 더욱 막장이었어요. 오빠, 저 그때 동시에 3명과 만나고 있었어요. 3명이라고요. 오빠, 재혁이 오빠, 그리고 당시에 제 대학 교수님까지. 그래서 민호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그 여자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를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민호한테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 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재혁이나 교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호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장님, 저도 DNA 검사를 해봤어요. 재혁 아저씨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음성이었어요. 재혁 아저씨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교수나 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잖아? 차장님, 사실 그 교수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장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의 진짜 목적은 DNA 검사를 통해서 제가 민호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그 5억을 제가 책임지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수진 씨, 그럼 첫사랑 운운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네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 엄서 동시에 3명과 만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민호 그 놈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차장님, 만약 DNA 검사에서 사장님이 제 아버지로 나온다면 전 사장님께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효도라고? 5억짜리 빚을 떠넘기고 효도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멀리 가겠어요. 더 이상 사장님께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참 영리하죠. DNA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음성이면 그냥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좋다. DNA 검사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얘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너는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반환하고 이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아버지라면 그 5억은 내가 낸다. 대신 너는 평생 내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DNA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민호 아내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장님, 사실 민호 씨는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럼 왜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정말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민호 진짜 아버지는 사장님도 재혁 아저씨도 그 교수님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어머니 친오빠예요. 친오빠라고요? 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민호 씨가 초취했을 때 실수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절대 비밀로 하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이라고요? 만약 이 사실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저와 애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그 놈이 자기 아내까지 협박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호는 왜 저한테 DNA 검사를 하자고 했던 거죠? 5억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 양성으로 나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장님,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가요? 민호 씨가 검사 결과를 조작할 생각이었어요. 뭐라고요? 검사하는 병원에 민호 씨 친구가 일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양성으로 나오게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민호의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른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민호와 수진 씨를 다시 불러서 진실을 다 까발렸습니다. 야, 민호,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다 안다. 민호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차장님, 뭔 소리세요? 내 어머니 친오빠 말이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게 너라고. 그 순간 수진 씨가 주저앉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며느리가 다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 내가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도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차장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4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는데. 차장님, 저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태어난 게 제 잘못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요, 민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민호야, 내가 불쌍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건 잘못됐어. 결국 DNA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민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민호는 수진 씨와 그 오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 결과를 보고 민호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5억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안 됩니다. 사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뭐라고?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사장님이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전에 저를 차버린 건 수진 씨인데 이제 와서는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야, 내 어머니가 나를 차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닥쳐, 이제 그만해. 그래서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 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수진 씨,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40년간의 악연이 끝났습니다. 첫사랑의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민호 그 놈은 결국 5억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인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